자, 이때 마음을 푹 놓고 완전히 이완을 하는 겁니다. 이완을 해서 내가 그냥 투명인간처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투명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생각 같은 거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계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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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천일결사 문집 그거를 좀 잘 원고를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번 하고 가야지요.
저기 최정원 권사님부터 이 모습에 들어갈 거. 벚꽃. 벚꽃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벚꽃 변한다 헛것이다. 안녕수 씨. 불경. 응? 불경. 불경. 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경 변한다 헛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색신 변한다 네, 것이다. 색신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색신 변한다 헛것이다. 그 다음에 정동무 권사님. 인연과 조건. 인연과 조건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 변한다 헛것이다. 그 다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예. 자, 몸뚱이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법신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신 변한다 헛것이다. 법신이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그지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는 법신이라는 뭐를 가져요? 하나의 이미지를 가져요. 이미지를 가져서 그것에 또 달라붙어. 우리는 달라붙는데 아주 선수가 돼서 이미지에 달라붙어요. 나라는 생각도 나라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에 달라붙는 거예요. 실제로 나라고 들어가 보면 내가 없는데 나라는 이미지에 달라붙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최정원 권사님. 눈동자. 눈동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동자 변한다 헛것이다. 화초. 화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초 변한다 헛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경계 변한다 네. 것이다. 경계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경계 변한다 것이다. 여기서 경계라는 것은 색생양미촉법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 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 변한다 헛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림 변한다. 예, 그림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림 변한다 헛것이다. 모습 없음. 예, 모습 없음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없음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모든 모습을 변하고 헛것인 걸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오로지 연습만이 살아나갈 길이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그래서 자꾸 해봐서 일상생활에서 자꾸 해봐가지고 스스로 벽에 부딪혀야 돼요. 이거를 해보면은 벽에 부딪히거든요. 또 모습에 끌려 들어가고 또 모습에 끌려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벽에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벽에 부딪혀 봐야 내가 말하자면 내 서 있는 자리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벽에 안 부딪히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것같이 잘못된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저기 김동목 권사님이 새로 오셔서 한번 해보죠. 제가 이거 지금 안내서에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좀 공식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질문 이렇게 쭉 이제 사고를 쭉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연꽃을 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이제 연꽃 대신에 어떤 모습이 들어가도 여기에 다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그래서 자 여기 연꽃이 있습니다. 그죠? 1번 연꽃이 있어요. 그럼 연꽃이 연꽃이 첫째 연꽃을 딱 보면은 연꽃이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죠? 연꽃이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순서대로 생각을 하려고 적어왔어요. 연꽃이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 연꽃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연꽃이라는 생각, 그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요거 있을 때는 연꽃 우리가 해. 그런데 연꽃이 싹 없어져 버리면 연꽃이라는 이게 없어져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물어보자요. 연꽃이 있으니까 연꽃이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연꽃이라는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말입니다. 연꽃이 있으니 연꽃이라는 마음이 생겼으면 이 연꽃이라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연꽃에서 왔습니까? 연꽃에서 왔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연꽃에서 왔습니까? 연꽃에서 왔습니까? 또 연꽃이 사라졌어. 연꽃이 사라졌어. 그럼 연꽃이라는 마음이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럼 연꽃이 없으면 연꽃이라는 마음이 사라져버려. 사라져. 이 연꽃이라는 마음이 사라져. 그럼 연꽃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연꽃에서 마음이 왔나? 연꽃이 있으니까. 연꽃이 사라져버리면 연꽃이란 마음도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연꽃으로 돌아가나? 연꽃이 없어지면서 연꽃으로 돌아가나? 그 없어지는 마음이 연꽃으로 돌아가나? 지금은 연꽃을 보고 연꽃이 있을 때는 연꽃이라는 마음이 생겨. 연꽃이 없어지면 연꽃이라는 마음이 없어져. 근데 연꽃이 있을 때 연꽃이라는 게 있으면 이 연꽃이라는 마음이 어디서 왔지? 이 연꽃에서 오나? 이 말이고 3번은 연꽃이 사라지면 연꽃이라는 마음이 사라지는데 그럼 이 연꽃으로 돌아가나? 그 마음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연꽃은 어디서 온 거야 그러면? 이 연꽃은 어디서 왔나? 여기까지는 대상을 보고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거죠. 근데 저 연꽃이 어디서 왔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 연꽃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연꽃을 보려면 눈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연꽃을 보는 눈이 없어지면 연꽃이라는 마음도 사라지는가? 연꽃을 보는 눈이 없어지면 연꽃을 보는 눈이 없어지면 연꽃이라는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나? 없나? 연꽃이라는 마음이 없나? 사라지나? 그러면 내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건가? 내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건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건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여기다가 몸뚱이를 넣어도 돼요. 몸뚱이를 넣으면 더 가깝게 내한테 오고. 몸뚱이가 있어. 우리 몸뚱이가 있잖아요, 지금. 그 몸뚱이를 보면, 몸뚱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죠? 몸뚱이 하고 생각이 들어. 근데, 내 몸뚱이 사라지면, 몸뚱이라는 것도 사라지죠. 이 최정환 거사님이 있어, 이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 최정환 거사님 할까 아니라 절을 해야 되겠네요. 일심행 몸뚱이가 여기 있어요. 일심행 몸뚱이가.
그래서 일심행 몸뚱이가 있을 때는 몸뚱이가 일심행 몸뚱이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 일심행 몸뚱이. 근데 일심행이 사라져. 이렇게 딱 사라지면 일심행 몸뚱이라는 그 생각도 싹 없어져 버려요. 그죠? 이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심행 몸뚱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지?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 그럼 일심행 몸뚱이에서 왔나? 내가 상대를 보니까 일심행 몸뚱이에서 왔나? 그럼 만약에 일심행 몸뚱이가 없어지면 사라져버리면 일심행 몸뚱이라는 그것이 일심행 몸뚱이로 돌아가나? 그 마음이? 돌아가 버리나? 그러고 일심행 몸뚱이는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상대가 어디서 온 거냐? 이 말이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형체도 들어갈 것이고, 귀로 듣는 소리도 들어갈 것이고, 냄새도 들어갈 것이고, 색소랑 미축법이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일심행 몸뚱이는 어디서 왔나? 그런데 일심행 몸뚱이를 보는 내 눈이 여기는 없어지면이라고 내가 일부러 했는데 눈이 달라지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없어지면 하면은 더 이게 그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상대를 보는 눈이 없어지면 그러면 본래 이 일심행 몸뚱이라는 그 마음도 없어지는 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심행 몸뚱이라고 했다가 일심행 몸뚱이가 없다고 했다가 그 생각조차 없으니까 사라진 그것이 내 마음이 생겼다 꺼졌다 하는 건가? 내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건가? 그렇죠?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어떤 마음이지? 이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십시오. 한번 정동목 거사님 한번. 이거는 우리가 저는 그거를 전부 그 마음이라기 표현하기보다 생각이라고. 예,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예, 생각으로. 예. 이제 그 연꽃이 생겼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건과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건데 우리가 봐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 있지만 연꽃만 보지 그 뒤에 뭐 보고 있는데도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안 나죠. 예,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하는 건 이제 생각이고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드러나면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면 이제 생각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이게 어떤 마음이지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연꽃을 보고 연꽃이 살았다 하는 거는 이제 생각이고 이게 어떤 마음이지 하는 게 생각이 아니냐. 자, 하나씩 해보죠. 능은 경우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봐요. 전부 다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바탕자리의 나툼으로 보면 하나로 보게 돼요. 이거 거기로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보통은 전부 다 안에서 밖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둘러보는 겁니다. 오늘 무시만견하고 벼름만견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을 우리는 둘러봐요. 어떻게 둘러봐요? 주체와 객체로 봐요. 모든 걸 주체와 객체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는 주체와 객체로 본다는 걸 우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로 본다는 것을 인지가 돼야 안에서 밖으로 본다는 것이 인지가 돼야 우선 그것을 거기에서 지혜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안에서 밖으로 보는, 그러니까 늘 보는 주체가 있거든. 뭐
보고 듣고 말하고 뭐 화내고 뭐 성내고 공부하고 모든 것에 하는 내가 있어요. 그죠? 안이 있어요. 주체가. 안이 있는 한 늘 둘러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처음부터 안으로 하면 정말로 쉬워요. 사실은 공부가 주체에서부터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주체로 바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상을 자꾸 보고 대상이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것을,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계속 보게 해요. 처음에 대상을 보고 저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자꾸 해. 그렇게 하면은 그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놓게 돼요. 이해되시죠? 집착하는 마음을 놓게 된다는 것은 아소를 놓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소를 놓기 시작하면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자기를 볼 수 있게 턴을 해버려요. 방향을 저절로 턴을 하게 해요. 그것이 모습 공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런데 이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게 감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깥으로 보는 것이 안으로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깥의 대상이 전부 작용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작용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밥을 먹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일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한다. 이 말이 실제로 무슨 말인지 그때부터 이해하고 파악이 되기 시작을 해요. 왜? 일하고 밥 먹는 뭐가 없다? 주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으로 턴해서 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해서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만 해서 아소를 자꾸만 내려놔요. 아소. 아와 아소가 이견이거든. 그래서 자꾸만 내려놓다가 보면 내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돼서 그것을 하는 주체가 사라질 때 우리 그 공덕장 보살님이 원하는 진실한 삶을 그때부터 사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늘 내가 무엇을 해.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하면 우리는 뭐요? 내가 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는 주체가 있어요. 이게요. 이렇게 하면. 하는 주체가 있는데 실제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고 했을 때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예요. 그래서 공덕장 보살님이 요새 이해를 많이 하죠. 뭘 이해를 하느냐. 화를 내. 남편이 화를 내. 그러면 어제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일어났다가 화가 사라지는구나. 거기에 화를 내는 남편이 없어. 또 거기에 내가 화가 나면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일어나는 내 또 감정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화를 냈을 때 일어나는 내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걸 봐. 감정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내 같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지요. 그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라는 말이 돼요. 근데 만약에 저기서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내는 그거를 보고 그 인연과 조건을 보고 내 인연과 조건이 부닥치거든. 이렇게 부닥치면서 일단 화를 냈다 하자. 화를 냈는데 어이쿠 내가 또 인연과 조건에 쏠렸네 라고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 꼭 자기가 막 거기 내 것인 양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돼버리면 몸뚱이 내가 하는 거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든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100% 어떻게 하느냐. 몸뚱이 내를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하고 이름만 딱 바꿔. 이름만 바꿔가지고 입으로 말을 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밥을 먹느냐? 그 몸뚱이 내가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쏟고 있다는 것도 몰라.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를 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딱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자꾸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우리가 해. 이거 연꽃이 있어. 그럼 연꽃이 변한다 헛것이다. 연꽃으로 일어나는 연꽃을 봤을 때 연꽃이라는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 마음이라고 하든지 생각이 일어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꽃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지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꽃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꽃을 보기는 보는데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달라붙지 않지요. 마음이 안 달라붙어요. 내 생각이 안 달라붙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것이 이 미묘한 차이를 잘 몰라요. 근데 자꾸만 해보면 알아요. 뭔 말인지. 이거는 이제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꽃을 딱 봤는데 내가 연꽃을 딱 봤는데 연꽃을 딱 봐서 연꽃이라는 생각이 딱 일어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꽃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꽃을 보기는 보되 연꽃에 들어앉지를 않아. 그러면 어제 내가 연꽃을 본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거는 100% 내가 연꽃을 보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처음에는 잘 못 느끼지만 너무나 이게 큰 차이라 나중 가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100% 안에서 밖을 보는 거죠. 안에서 밖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연꽃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꽃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안과 밖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하다가 보면 무엇으로 보인다? 연꽃은 연꽃이나 빈 연꽃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처럼? 그림자처럼. 억지로 그림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바탕의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정말로 공부가 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습공식 변한다 헛것이다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변한다 헛것이다는 둘로 보는 거. 안과 내가 처음에는 모습공식을 하면 내가 얼마나 거꾸로 알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는데 맨날 자체성이 있다고 하고 모습이 변하는데 맨날 항상하다고 하고 모습이 헛것인데 맨날 진짜라고 하고 모습에 머물 수 없는데 맨날 머문다. 그걸 내가 얼마나 내가 모습 공식을 거꾸로 전도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우선 알게 돼. 그것이 우선 아는 거예요. 1번.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첫째로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돼.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갈지를, 어디로 결정을, 목적지를
있는 위치를 알아야 거기를 제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자꾸만 적용을 해봐. 생활 속에서. 그러면 이 모습의 원리를 이해를 하게 돼요. 아, 모습이라는 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이렇게 하지만 이때도 늘 뭐야? 주체가 있는 거예요. 주체가 있어서 모습을 늘 상대적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요거를 자꾸 하면 아, 내가 안에서 밖을 본다는 것이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보는 주체가 있고 보이는 객체가 있다. 그게 이제 이해가 돼요. 한 2번이 넘어가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꾸 적용을 해봐야, 그러면 안에서 밖을 보는 것이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바깥으로 화살표가 나가는 것이 내 쪽으로 이제 턴이 되는 지점이에요. 턴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턴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과 무소득, 이견으로 본다. 이견, 착상, 낙비굴이 과연 무슨 말인지. 그게 서서히 이제 그때서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들읍시다. 저번에도 했는데 소리를 들으려면 사람들이 듣는 자가 있고 소리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소리는 상대적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소리를 못 들어요. 듣는 자가 있을 때는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요. 소리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듣는 자가 사라져버리면 소리가 그냥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투명인간처럼 소리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듣는 자가 있으면 소리를 계속 들으려고 하는 이 의도가 계속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소리를 있는 대로 못 들어요. 들리는 대로 못 들어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나는 아주 수동적인 상태가 되거든요. 듣는 자가 없을 때는 아주 수동적인 상태가 돼요. 소리만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이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못 들어요. 보통은 늘 듣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도를 하게 돼요. 자꾸 조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다가 보면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죠. 그죠? 그래서 변하는 도리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를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변하는 도리를 지독하게 보면 변하지 않는 도리가 그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변하는 도리는 작용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바른 길로 가고 기초가 탄탄해서 어느 순간에 딱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가 맨날 지지부진이고 어려워요. 왜 어렵냐?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가 보는 저번에 창문이 있는데 집에 창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바깥 풍경을 볼 때 거실에서 보는 창문은 거실에서 볼 수 있는 그 풍경이에요. 그리고 또 부엌에서 본다면 부엌에서 보는 풍경이에요. 그러면 거실을만 그렇게 보는 사람은 바깥 풍경이 그런 줄 알아요. 부엌에서 보는 사람은 바깥 풍경이 부엌에서 보는 풍경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나가면 싹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틀, 거기에서 내가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는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진리고.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틀이 조금씩 옅어지고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틀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이 보는 시야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틀이 완전히 벗겨져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하는 것이 무시망견과 무시망견인데 하고 또 좀 가죠. 107쪽 보십시오. 이 표론망견과 그 동분망견이 나오는데 만법은 무시망견이다 이렇게 돼 있어. 만법이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말하는 만법이라는 거는 여기서 만법은 뭐야? 모습이에요. 모습. 우리가 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안이비서신, 육근, 육진, 육식을 전부 다 만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거는 보고 생활하는 거는 육근, 육진, 육식을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눈으로 안이비설신이로 대상을 봐. 색성양 미촉법을 봐. 또 안과 안과 색이 만나면 시각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과 색이 만나면 시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뭐다? 망견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 그것이 무시망견, 시작이 없는 망견이다. 그럼 뭐 다른 말로 하면 가짜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헛것이야, 그거. 그러니까 이 챕터는 대단한 챕터죠, 이거. 도저히 세속제로는 우리의 그 일반 상식으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불세존께서 저희들에게 인연과 자연과 화합과 불화합을 말씀하셨으나 마음이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견정을 견할 때의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 그 하심을 듣고는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고 계시는데 견정을 보는, 견할 때를 보는이라고 그 밑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견정을 보는, 이렇게 하면 좀 쉽습니다. 견정을 보는 견성 대신 그 자체라고 한번 해놔보십시오. 예, 견정을 보는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 이렇게도 되지만 견정을 보는 그 자체, 견성을 의미하거든요. 그 자체는 뭐다? 견정을 망견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훨씬 이해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견정을 견할 때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 이거는 이미 뜻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는데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는 견정을 보는, 견을 보는 그 자체 견성은 망견, 견정이 돼. 여기서는 견정을 뭘로 보냐면 망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견성이 나올 때는 견정이 망견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지요. 지금 최정환 거사님하고 내하고 이 화초를 보면 최정환 거사님도 그래 보입니까? 초록색에다가 길쭉하고 이 난을 볼 때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최정환 거사님하고 내하고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동분망견이라고 해요. 같이 본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자, 고양이가 왔어요, 옆에요. 고양이가 오면 나처럼 최정환 거사님처럼 볼까요? 연단 거사님 볼까요? 안 봅니다. 그리고 개가 이렇게 볼까요? 못 봅니다. 개가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볼 수 있는 그 색깔이 몇 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그 색깔 외에는 전부 무채색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개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보는 세상이
개도 소도 말도 고양이도 나비도 똑같이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부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저기 공덕장 이해하시죠? 이것이 제가 맨날 엑스레이 MRI 맨날 했잖아요. 엑스레이 MRI. 엑스레이 MRI를 왜 했느냐? 근데 그때는 엑스레이 MRI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막 연장근 쌤도 많이 들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이해도가 높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카메라로 보는 세상하고 또 엑스레이로 내 눈이 엑스레이라면 엑스레이를 보는 거하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하고 MRI로 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 그거는 이해가 가능해. 맞아. 엑스레이를 보는 거 사진 찍어보면 다 알거든. 그렇죠? 정동욱 거사님 그렇죠? 카메라로 찍으면 우리 눈하고 똑같이 구조가 똑같아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엑스레이로 딱 찍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뼈다귀로 나와. 뼈다귀로 나와도 어떻게 하죠? 뭐 자기 사진이라고 열심히 들고 다녀요. 병원에서. 내 거라고. 그죠? 내 몸이라고 열심히 들고 다녀요. 또 MRI 찍으면 이렇게 자기 공명 형상으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찍으면 완전 세포 덩어리로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다 그것이 내 몸이라. 그런데 그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공덕장이 있는데, 자, 저기 카메라로 봤어. 엑스레이로 봤어. MRI로 봤어. 또 현미경으로 봤어. 보면은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거를 카메라로 보는 세상을 보는 눈으로 보는 생물이 있고 엑스레이 눈으로 보는 생물이 있고 MRI로 보는 생물이 있고 현미경으로 보는 생물이 있으면 요 공덕장 완전 다르게 보이겠죠. 확실하잖아요. 완전 다르게 보이잖아요. 요거를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해봅시다. 세상. 공덕장이라고 하지 말고 요걸 세상이라고 해보죠. 세상.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인 것처럼 세상이라고 해요. 어머, 이렇게 눈을 가진 게 전혀 다른 세상을 볼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능해요. 안영수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해가 가능하죠.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긴 것이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냥 냅두고 일단 세상이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보는 세상이다. 이러면 맞아. 고양이가 보는 세상은 고양이가 보는 세상이다. 고양이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은 다르다. 먼저 이것부터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지금 똑같이 이걸 놓고 보는데 그림을 그리는 이주성 거사님이 보시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게 볼걸요? 지금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 내가 보는 거는 이 난을 다르게 볼 거예요. 똑같은 동분만견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보는 세상이야. 근데 이 세상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볼 것이야. 이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